대투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평소에 모아놓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경우라면 상실의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지만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빚을 낸 경우라면 상황이 다르다. 만약 당신이 빚을 내 투자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실을 만회하려고 한다. 몰래 투자를 감행하다 돈을 잃은 사실을 가족이나 아내가 알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투자 기록을 복귀하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조금만 달리 했다면 얻었을 수익을 생각한다. 이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한다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잘하면 수익까지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10분 양보의 1금융권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바탕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치자. 하지만 문제는 이미 1금융권 대출이 있으며 이마저도 손실로 날려버린 경우다. 대출받은 돈마저 투자 손실로 잃어버린 경우에는 더 이상 이를 만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렵다면 손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더 이상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돈을 빌려줘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 금융권이나 카드론 또는 일반 사채를 쓰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이미 대출받은 돈까지 잃었기 때문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더 큰 투자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 1금융권만큼의 돈을 빌릴 수 없어 한 방을 노리며 더 위험한 종목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하루하루 불어가는 상환액을 보면서 빨리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생길 것이다. 이쯤 되면 너무 불안해 한시도 시세창에서 눈을 뗄 수 없다. 매수해 놓은 것의 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초조한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에 쏟는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만회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반드시 만회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고는 이성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더욱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5년에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일반 사채나 카드빚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을 생각할 가능성이 2.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 자신의 자산 규모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 사채나 카드빚까지 쓰면 손실의 늪에 빠져 희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당부컨대 카드빚과 사채는 절대 쓰지 않도록 하자.